everyone, welcome to Miracle for Studying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창환 선생님입니다. 이러니까 저도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lright, should I speak English? Well, my name is 허준석. My English name is June, and I've taught English for about 12 years. Of course, I'm an English teacher working for EBS in high school at the same time. W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my name is June 그 정도까지만 내가 이해했어. 네. 사실 꼬여가지고 마요네즈나 나올 뻔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이제 라이브로 들어온 친구들. 네. 그래요. 우리 이거 하느라 외웠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법. 그쵸?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 질문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팁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들한테 저희 둘 다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올해 몇 학년 담임하십니까? 올해 저는 이제 뭐 아주 운이 좋게도 3학년? 어떠세요, 쌤은? 저도 운이 좋게 3학년을 하고. 어떻게 둘이 이렇게 운이 좋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또 EBS 내에서 영어 강사들 중에서는 최고로 친하죠? 왜 말을 또 저희 뭐 이렇게 그 액면 이렇게 보이지만요. 동갑입니다. 동갑입니다. 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아니 항상 최고의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네, 나에게는 그만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말씀했던 내용을 좀 쉽고 재미있게 좀 전달하는 게 오늘 저희 어떤 사명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기본기 중에서 어휘 공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약간의 팁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팁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했어요. 자. 네, 시작할게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채팅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불이 났어요. 학생들이 뭐 서로 뭐 친한 게 맞느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또 친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재미삼아 사적인 재미삼아 좀 가볍게 언급만 해드리고 본질은 이제 영어 공부잖아요. 네, 한번 좀 말씀 좀 시작해 보실까요? 이제 학생들 뭐 이야기부터 해서. 그래요. 일단은 아까 이제 어휘 부분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휘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하고 뭘까요? 일단 꾸준함하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이죠. 만약에 하루에 내가 한 그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30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30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일단 질문을 먼저 하고. 알았어요. 저가 이제 관찰을 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30분 정도가 있으면 그 30분을 이제 딱 전부 다 길게 쭉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단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 그 30분을 잘라가지고 뭐 10분씩 3번으로 자르든지 5분씩 6번 자르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1번과 2번, 즉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더 맞을지 윤장한 쌤의 선택은? 저는 당연히 후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단어 공부를 할 때 막 진짜 깜지에 쓰듯이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단어를 3번, 5번 이상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굳이 우리가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은 어떤 뭐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일단 뭐 발음 기호를 통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든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보고 또 저녁에 한번 보고 또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계속해서 뭐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데 머릿속엔 잘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은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네. 충분히 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횟수를 노출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번에서 8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좋아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연구까지 나왔는데요. 연구까지 나왔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그 친구들 지금 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시간을 이렇게 딱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쵸, 이게 좀 아무래도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쓰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사실 벌 받을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쵸, 아까 뭐 발음도 좀 확인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충분히 7회에서 한 8회 정도는 노출을 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숙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윤우 친구는 저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봅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투리 시간 있죠. 네. 자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휘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럼 것이 윤우 되는 친구는 거죠. 네. 하루에 한 7번 정도 화장실 가겠네요. 그죠, 쉬는 시간마다 가니까. 여튼 뭐 요는 쌤 요는 이제 뭐 짧게 여러 번 보는 게 맞다 이런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차트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많이 있는데. 아유,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장원 쌤 먼저 네. 한번 좀 자, 일단 영어 윤장환 허준석에게 물어봐 네. 주세요. 네. 일단 시계가 등장했다는 건데 시계가 왜 등장했을까요? 시계요? 글쎄 이게 뭔가 영어 시험과 그렇지.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말 잘 알고 있네요. 네, 시간 관리, 시간 관리에 관련된 어떤 물음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 나에게만. 그래요. 지금 그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조금은 이제 지문을 읽는 속도가 좀 느리게 되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번에 읽어내리면서 한 번 제대로 읽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제대로 해석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 친구는 일단 시간의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눈으로 읽는 속도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피상적으로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딘가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저도 이제 수능 세대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 경험을 조금 녹여서 생각해 보면 앞에 좀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 좀 어쨌든 잘 흘러가요. 듣기는 어쨌든 시간이 소리가 나오면 맞춰서 풀면 되는데, 독해가 한 30번쯤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읽어 내려가다가 아까 뭐 피상적으로 읽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겉돌게 돼요. 해석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지문이 꼭 생겨요.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뒤에 가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잘 이해해가지고 한 번 읽어 내렸을 때 나름대로의 정답에 관련된 어떤 힌트 같은 거를 잡아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힌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심 문장이 제대로 내 눈에 들어왔느냐, 그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선택지를 잘 가려낼 수 있지만 결국에 2개가 남았을 때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그래도 짚었는데 그게 틀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개가 남았어요. 선택지 2개가 남았어요. 3개는 잘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어떤 식으로 고릅니까? 이거 진짜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학생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감으로요. 감. 감. 그 감.
감으로 이렇게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래도 둘 중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으로 이렇게 푼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상현이 친구가 상현이도 아까 상현이 친구가 시그널을 다시 읽는다. 상현이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항상 언급을 하는 건데 감이 아니면 많이 나온 단어. 많이 나온 단어가 일단 핵심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선택지에 그 단어가 똑같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어.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한, 내가 체크를 해놓은 중심 문장이 뭔지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중심 문장만 한 번 더 읽고 그 두 개를 보면은요, 분명 뭔가가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살짝 더 나한테 가까이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건 거네요. 그죠? 요약을 해보면 이게 뭔가 좀 감이라든지 어떤 나의 희망,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제 클루나 팩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지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란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한 번씩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이 아닌 확신으로 우리가 물론 어떤 문제를 어려운 지문을 100% 확신을 가지고 문제 정답을 고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감을 조금 줄이고 그래도 확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중심 문장이 뭔가 이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이 아닌 확신으로. 이게 고등학교 반장 선거 나갈 때 왠지 막 출사표를 던질 때 감이 아닌 확신으로 바로 운영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알았어 이제. 자, 빨리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번 제가 할까요? 그럼요. 자, 우리에게 물어봐. 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이걸 보니까 좀 이제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죠? 그쵸?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예상한 대로 듣기 나왔습니다. 자, 듣기. 자, 익힘하기 아니고요. 듣기인데요. 제가 한번 찢어볼까요? 네.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찢으시면 안 되고 뜯으세요. 뜯을까요? 네. 긴장돼가지고. 이거 자, 이런 거. 자, 나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네. 질문 잘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풀다가 독해 풀다 왔다 갔다. 그죠? 해도 될까? 랩 같네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장하쌤 한번 읽어주실래요? 듣기 풀 때 졸지 않으려면 설마 근데 이게 네. 실제로 듣기로는 수험생들이 저도 수능 날 이제 감독을 해봤지만 이게 발생하더라고요. 진짜 꼬박꼬박 조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진짜 수능 풀다가 존 적 있어요? 듣기 시간에 잠 온대.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이야기는 이제 둘째로 치고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이거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듣기 풀다가 독해 풀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 신공이다. 이 장안의 화제죠, 그죠?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좀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독해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듣기를 하면서 이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하고 싶어가지고 손을 딱 끼워가지고 듣기 좀 풀다가 독해 좀 쉬운 문제 좀 풀다가 듣기 좀 풀다가 어법의 선지 한 개씩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어떤 학생들은 끝나고 나면 나 듣기 풀 때 독해 뭐 몇 개나 풀었다, N 개나 풀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주눅이 들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나한테는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도표까지 푼다는 친구도 있는데 엄청 많이 나갔네요. 와, 야, 대단하네. 나중에 그러면서 듣기를 다 맞나요? 궁금한데. 네.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 솔직히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영어를 참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3교시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2016학년도 3교시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교시 영어 듣기를 위한 안내 방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멘트가 나오면 첫 장을 딱 넘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18번에 어떤 목적을 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어법을 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실용문을 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장문 독해까지 먼저 풀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서 띵동 하고 1번이
시작할 땐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실용문이나 아니면은 뭐 18번 문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은 하나의 문제를 풀고 들어오는 게 자기는 어떤 평상시의 루틴이었는데 가령 그런데 저번 수능 네. 지난번 수능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친구들 잘 하겠지만 의외로 1, 2번을 틀릴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작년에 제가 고3 담임을 했었는데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영어를 참 잘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1번을 틀렸어요. 듣기 1번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독해를 풀다가 바로 듣기가 띵동 하면 넘어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독해 문제의 답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네.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쵸. 미련이 남으니까 제대로 돌아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틀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잘하는 친구도 지금 오히려 1, 2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땐 기본 원칙은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문항이 딱 이렇게 뭐 띵동하고 시작이 되면 어쨌든 듣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펜을 그렇죠. 잡고 시험지에 이렇게 시선을 두고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라는 것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해도 완전 안전한 친구들은 사실은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 흐름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식의 변수가 중간에 있는지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메모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플로우를 완전히 꿰고 있다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왔다 갔다 이렇게도 크게 관계없지만 아까처럼 이게 조금 큰 파일을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웠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1번, 2번에서 오히려 이 짧은 유형에서 이렇게 오히려 틀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의 압박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문제, 독해 문제를 더 풀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를 풀려고 하다가 듣기를 하나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이러한 시스템에 이런 루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서 나는 듣기도 다 맞고 독해도 어렵지 않게 쭉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를 문제를 풀다가도 띵동 하면은 바로 미련 없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평소에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모의고사가 있는지 그 이유가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됐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저희가 살짝 어떻게 보면 웃었지만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수능 때 만약 존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걸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이게 발생하고 왜 이런 게 발생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방지를 할 수 있을까? 작년 그 수능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보면요. 이제 네. 저희 그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이제 1교시 그 국어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죠. 그리고 수학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죠. 점심을 먹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일단은 1교시, 2교시에 너무 미련이 남으니까 그렇게 밥맛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그런데 일단 밥이 들어가니까 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3교시는 그래도 1, 2교시는 잘 못 풀어도 그래도 3교시는 영어니까 쉽게 풀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짝 빠른 거예요. 살짝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긴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긴장 속에서도 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체 리듬에 있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게 좀 듣다 보면 좀 약간 느리게 들린다 이런 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어떤 친구냐면 평소에 들어보셨습니까? 1.3배속이나 1.4배속까지 배속을 좀 많이 듣는 친구들은 오히려 수능날 이게 너무 느리게 들려서 특히나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좀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방금 요거를 좀 잘 참고해가지고 이게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요령을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좀 네. 봐야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실전에 가서는요, 잘 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졸음 정도는 충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너무 오케이, 걱정하지 좋아요. 마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게 좀 더 파워풀하게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네. 네. 자, 요것도 내친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빈칸 추론의 달인이 되는 방법. 그래, 우리 윤나 친구가 빈칸 문제도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여러분의 간지러운 부분을 이제 지금 잘 긁어줄 수 있을지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빈칸 추론의 달인이 되는 방법 혹시 있으십니까? 저요?
이게 제가 먼저 말해야 됩니까? 아,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저희 둘이 이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 빈칸 추론을 접근하는 방법은 서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좀 처한 상황과 자기의 어떤 좀 수준을 좀 잘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빈칸 추론을 좀 달인이 되는 방법은 첫째 이건 것 같아요. 주제, 주장, 요지 문제 있잖아요. 주제, 주장, 요지. 자, 그 문제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었을 때 90% 이상 득점할 정도의, 즉 글 읽고 요지 정도, 주장 정도 파악할 정도의 독해력은 기본적으로 돼야 그 다음에 사실 빈칸 추론에 노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칸 그 주제, 주장, 뭐 요지 있는 문제를 풀면서 얼추 좀 물어 읽으면 그때 이제 빈칸 추론 한 번씩 몇 개씩 하루에 소수를 풀어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시험 환경이 아니라 그냥 풀어볼 때는요. 평소에 뭐 야간 자율학 쓰면 이래 풀어볼 때는 저는 좀 약간 선지를 좀 가려보고 좀 풀어보려고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는 이게 약간 좀 미니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말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 보통 이게 뭐 통제 뭐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자기가 한글로 해보고 그 한글의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그 선지에서 내가 정한 키워드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괜찮았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쌤도 이제 그러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요지, 주장, 뭐 주제, 제목 이런 대입학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급하신 그게 솔직히 빈칸으로 뚫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빈칸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빈칸 문제의 구조를 살짝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글이 있잖아요. 독해 지문에서 우리말도 그렇지만 주제는 단 하나여야만 해요. 그렇죠? 주제는 단 하나여야만 하지만 그 지문의 주제문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일단 중심 문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에 중심 문장이 하나 정도는 더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 문장에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것을 가장 좋은 힌트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뭐다? 바로 그 글의 중심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빈칸이 맨 마지막 거의 이제 후반부에 뚫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쫙 읽어 내려갔을 때 아하, 이 문장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요. 빈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 둘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죠? 중심 생각에 대한 거. 그렇죠. 많이 동의되는 거죠. 저 이제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 추론은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맥락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비연계 문화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EBS를 좀 잘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좀 했거든요. 네, 그 질문하고요. 좀 전에 그 고정현 친구가 또 질문 하나 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같이 선생님이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고정현 친구의 질문은 뭐였었냐면 연계가 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서 다른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라고 이제 주변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간접 연계라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EBS 연계의 뭐 그런 실질적인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이 총 8개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8개가요. 어느 유형의 포진을 하고 있냐면 일단 어법 하나, 그 다음에 어휘 하나, 그 다음에 빈칸 2개, 그리고 간접 쓰기 유형에서 2개, 3개 정도 나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요한 문제 유형들의 EBS 교재에서 그대로 그리고 크게 변하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등장하는 그 지문의 개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지문이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연계교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접 연계 플러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연계되지 않은 지문들 있죠. 순수 비연계. 그렇죠. 순수 비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출이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그 많은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기출 요즘에는 뭐 어떤 단어를 쓰는 것 같던데? 아 맞아요, 들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기출 거지란 말이 있더라고요. 기출 거지. 네. 근데 그걸 왜 거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철없던 시절 이게 뭐 1, 2학년 때 그냥 뭐 주니까 이렇게 기출 나 많이 풀어봐야지 해서 뭐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이거를 그냥 막 그냥 빨리 풀다 보니까 그 어떤 선진 아닌 게 사실은 어떤 주옥 같은 문제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냥 풀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기출을 좀 풀어봐야 될 때는 이게 좀 진지하게 풀어야 되는데 답만 이렇게 뚝뚝 떠오르니까 이게 진지하게 내가 선지를 고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문제 풀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그냥 한번 풀고 넘기지 말고 내가 어려워했던 문제나 아니면 좀 틀렸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게 왜 틀리는지, 왜 내가 선택한 답은 정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기출은 양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전반적인 거 한번 조금 다 이게 저희가 짚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언제나 늘 뭐 저희는 학생들한테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네, 우리 좋아요. 지금 예은이 친구가 수능 개념 지금 해도 안 늦나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하십시오. 네, 나 필요한 이거 거 꼭 하고 있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들한테 화이팅 메시지 한 번만 좀 해주실까요? 화이팅 그래요. 메시지. 여러분 뭐 듣기든 독해든 우리 언어는요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먼저 잘 닦으시고 실전 연습 충분히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실력이 점수로 나올 때는 분명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저는 이제 하와이에 한 2달 정도 묵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밤에 이렇게 살짝 산책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상상해봐요. 그래봐요. 딱 깜깜한 밤인데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밤에 예, 밤에 무지개가. 무지개가 깜짝 놀랐죠.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창에다가 문보우라고 있습니다. 문보우. 오. 이름 예쁘죠, 그죠? 레인보우가 아니고. 그렇죠. 합해가지고 즉 문보우. 여러분들 수험생들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깜깜한 터널인 것 같다. 하지만 어디엔가 여러분들의 무지개 문보우는 이제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좀 멋지다. 엄청 준비했어요. 네. 있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여튼 여러분들 무지개 언젠간 뜨고 뜰 거고요. 그리고 이미 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힘들면 최고보다는 최선을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좀 잘 보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뭐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했고요. 마지막 쌤이 한번 멋지게 한번 마무리 멘트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하시죠. 알았어요. 이런 거 꼭 양보하시죠. 공부법 특강 미라클 영어 지금까지 윤상환 허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